아니, 다들 그런 거 하나씩 있지 않으세요? 몇 년, 아니 몇십 년을 붙잡고 씨름해도 절대 안 바뀌는 그놈의 습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이게 여러분의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접근법부터가 완전히 틀려먹었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여기서는 바로 그 잘못된 생각을 확 뒤집어 버릴 아주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간단해 보이는데 왜 10년, 20년이 지나도 매번 실패하고 좌절할까요? 이 지긋지긋한 실패 뒤에는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부터 생각이 딱 갈리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제일 힘들고 큰 문제부터 해결해야 직성이 풀린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 무시카리만치 정면으로 부딪히는 방법이 사실은 변화를 만드는데 가장 비효율적인 거라면요?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원리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좋은 소식 먼저 원칙입니다. 이건 단순히 문제를 푸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여러분의 내면 에너지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흔히들 의지력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 기운이라고 부르는 내면의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죠. 이걸 뭐랄까 여러분의 정신적인 배터리 총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배터리가 방전되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 딱 떴는데 제일 하기 싫고 힘든 일, 그러니까 그 나쁜 소식부터 마주해야 하는 거예요.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결과는 뭐 뻔하죠. 시작부터 기운이 쫙 빠지면서 그냥 무력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힘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아주 사소하고 쉬운 성공. 그러니까 좋은 소식으로 하루를 여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성공의 경험으로 시작하면 여러분의 그 기운, 에너지 탱크가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발판 삼아서 더 큰 도전도 해볼 만하게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우리가 위기 상황에 닥치면 무조건 빨리, 즉시 행동해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아이디어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다들 들어보셨죠? 이게 그냥 뭐 천천히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황해서 허둥지둥하는 게 일을 더 망치는 지름길이다. 이런 경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 써먹을 수 있는 간단한 3단계로 한번 나눠봤어요. 뭔가 엄청난 일이 닥쳤을 때 막 뛰쳐나가지 말고 일단 물 한 잔 딱 마시면서 숨을 고르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뭐 미루거나 게으름 피우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걸 위해서 전략적으로 잠깐 멈추라는 거죠. 그래야 실타래가 꼬이지 않고 제대로 풀리거든요. 자, 이번에는요, 세상 모든 사람한테 맞는 완벽한 스케줄은 없다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나만의 고유한 리듬을 따르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한번 알아보죠. 저녁형 인간으로 사는 거, 이거 무조건 나쁜 습관일까요? 흔히들 아침형 인간이 성공한다고들 하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언제 깨어 있느냐보다 왜 깨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해야 하는 일 때문에 밤을 새우는 건지 아니면 조용히 나를 돌아보고 공부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라 그런 건지 이 두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결국 우리 몸이 제일 잘 알아요. 졸리면 그냥 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몸이 휴식과 통찰을 얻는 시간이라는 신호거든요. 반대로 정신이 말똥말똥하면 억지로 자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건 어쩌면 조용히 공부하거나 명상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랑 싸우지 말고 그냥 귀를 기울여 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채우는지, 언제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 몸의 소리를 듣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렇게 얻은 모든 것들을 대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는 참 다양한 것들이 주어지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재능을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깊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죠.
심지어는 영적인 통찰이나 특별한 메시지 같은 걸 받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걸 그냥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교훈이에요. 무언가를 얻는 능력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시험 때는 그렇게 얻은 걸 어떻게 쓰느냐 하는 지혜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못 쓰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저마다의 강점, 지식, 그리고 하늘이 준 재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아마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